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13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시장은 약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종목별로 편차가 좀 있는 그런 종목별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은 약보합이었지만 시장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오늘 뭐 TSE나 뭐 코아이샤나 또는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섹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올려드렸었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과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 분야 앞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 섹터를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D램이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요.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반도체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전 세계 부동의 1, 2위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죠. 특히 뭐 삼성전자는 거의 뭐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위를 뭐 내줄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자,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시장의 거의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요 30%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70%는 비메모리 시장인데 아직은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크게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즉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5G, 그리고 L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요 내용들만 들으시면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산업이냐? 미래 4차 산업에 가장 기대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를 육성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이제 2019년도죠. 4월 24일 날요. 133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요. 전 세계 시장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2030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이제 2030년도까지의 목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1위를 하겠다. 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전만 발표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언행일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공사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극자외선 파운드리를 생산한 라인을 만들게 되면요 역시나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한 만큼의 회수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분들은 올해 굉장히 대형 수주를 했던 것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업들이죠. 뭐 IBM이라든지 그리고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최근까지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형 업체들이 위탁 생산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한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2020년도입니다. 이거는 오타네요. 2020년도 올해 상반기 때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더라도 뭐 아직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적의 어떤 성장세를 봤을 때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더 성장성은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만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전반적인 모든 제품의 소재를 내재화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런 제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굳이 뭐 제품을 수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소재 내재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소재 내재화는 국산화로 또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을 지금 국산 국내 기업들 위주로 지금 받으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뭐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겠죠.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최근 뉴스를 좀 보면요. 자, 정부가 일단은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불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이 AI 반도체 시장이요 2030년도까지 한 6배 정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AI 반도체 산업 전략을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2일 어제였죠. 자, AI 반도체가 뭐냐?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AI가 인공지능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을 필두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요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1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뉴딜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 뉴딜 펀드 쪽에서도 약 7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지금 AI 반도체 쪽에,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라든지 삼성전자가 괜히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는 한요 무난하게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 중장기 베팅할 만한 섹터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자신 있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금 시기라든지 분산 투자라든지 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꾸준하게 살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도체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입니다. 점유율을 뺏어 먹을 만한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뭐 장비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대표 종목이니까요. 최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꼭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뭐 TSE도 잘 갔습니다. 3.54%, 리노공업 1.33, 그리고 사이맥스는 6.5%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비주들도 오늘 흐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공정 쪽에서 이제 코아시아가 5%대 후반이 나왔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3%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자, 후공정 쪽에서도 대표적인 이 LB세미콘 상당히 오늘 강세를 보였었고요. 뭐 SFA 반도체 조금 올랐지만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네페스나 테스나도 올해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오늘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솔브레인 굉장히 오늘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도 오늘 3%대 수익 나주면서 상당히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일단 아무리 우리가 중장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베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역시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적을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딘, 실적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거나 또는 적자인 기업들은 일단 초반부터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주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사는 종목, 내 아까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종목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종목 정도는 실적을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실적을 좀 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800억 원대인데 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뭐 1분기 때도 거의 200억 원 달성했고요. 그리고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200억 원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이던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약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 흐름 보면서 한 번씩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뭐 비메모리 반도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내가 막 10년 뒤에까지 한번 중장기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분야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리고 TSE도 오늘 가장 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TSE 주가도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역시나 리노공업과 좀 비슷하죠. 저점 형성하고 최근에 조정이 있었으니까요. 전반적인 시장이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가 이제 보조지표상으로도 상당히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미 RSI 지표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MACD 지표상으로도 이제 곧 이제 MACD 지표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조지표상으로도 역시나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맥스가 오늘 한 6%대 올라줬습니다. 사이맥스 한번 볼게요. TSE 실적 좋고요. 사이맥스도 역시나 저점 형성하고 반등 흐름이 좀 더 빨리 나왔는데 이 종목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 역시나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영업이익이요 2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억 원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충분히 지금 1분기가 2분기 때 100억 원 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맥스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지만 일단 한 번씩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코아시아도 괜찮은데 코아시아 실적 한번 봐야겠어요. 코아시아 실적이 좀 부진하죠. 그죠? 3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때 만약에 실적이 흑자전환,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일단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조심스럽게 3분기 실적 굉장히 전분기 대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번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후공정 쪽에서 뭐 유명한 기업이죠. LB세미콘도 한번 볼게요.
LB생명은 최근 주가 추이 역시나 좋습니다. 그죠? 조정받았지만 빠르게 또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작년보다는 좀 부진하네요. 그죠? 작년보다 좀 부진하다. 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다. 사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고점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전고점 뚫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고점까지 보시거나 오히려 단기로 오히려 전고점에서 한 번씩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조금 이제 고점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마 제가 12,000원 11,000원을 1차 목표가 12,000원을 2차 목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2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번 밀려올 수 있는 기술적 구간이니까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일단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밑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수준을 맡길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메모리 건체 관련된 종목 중장기 베팅할 때 가장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정부도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들 전달해드렸는데 정부와 삼성전자가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래의 회사를 키우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육성시키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분들이라면 특히 중장기 베팅을 할 섹터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꼭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뭐 상하 프로테이크라든지 첨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를 어마어마하게 밀었었죠. 그랬던 이유가 있었죠.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실 때가 됐습니다. 이미 아주 크게 오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들어가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장중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유튜브 저희 리얼스탁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리얼스탁 정보 카테고리나 또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요 URL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여 코드가 혹시 걸려 있으면 030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장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빠른 정보와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종목들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뉴스들 여러분들 굳이 힘들게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빠르게 제가 좋은 내용들 그리고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뉴스라든지 정보들만 뽑아서 보여드리니까요. 아마 뉴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요 창만 적절하게 활용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내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성장성 어마어마한 그런 섹터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그리고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